중학교 1학년 비상황 6과 본문입니다. 오늘은 알래스카에 있는 삼촌 만나러 간 얘기를 통해서 문법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문법 공부 살짝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품사를 다뤘고 또 매 본문마다 등장했지만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품사, 그 품사 중에서 전치사 얘기를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전치사를 영어로는 preposition이라고 합니다. 철자에서 보는 것처럼 이 pre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 앞에라는 뜻이고 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놓다, 두다, 위치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즉 전치사는 앞에다가 위치시키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어디 앞에다가 위치시키는지가 중요하겠죠. 바로 명사입니다. 꼭 명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명사 말고도 대명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명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 같은 이런 명사 덩어리 앞에 위치시키는 그런 것을 전치사라고 한다. 그리고 명사, 대명사, 동명사와 함께 써서 이 명사, 대명사, 동명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치사이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울 일은 없겠지만 명사, 대명사, 동명사 뒤에 위치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이 아니라 뒤에 위치시키는 거니까 문법 용어로는 후치사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영어로는 postposition이라고 하는데 요거까지는 중학교에서 배울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전치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목에서 in, 다음 문장에서 in, 그리고 여기서 from, to, of, to, for. 선생님이 간단히 전치사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는데 이 전치사를 보면 항상 그 전치사 뒤에는 명사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알래스카, picture, 여기에 5월달, 7월달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죠. 한밤의 태양, 알래스카 스테이트 페어, 우드 커팅 게임, 단어가 나오는 경우보다는 보통 구 같은 덩어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구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절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전치사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같은 이런 덩어리, 이 덩어리 앞에 놓이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의 매 문장마다 전치사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전치사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간단히 장소 관련되는 전치사만 선생님이 몇 가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at과 on 그리고 in이 있습니다. a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 앞에 at을 붙이면 이 장소는 정확한 지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 또 장소 중에서도 좀 작은 장소 또 위치로도 구체적인 위치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전치사 at을 씁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럴 때는 at the bus stop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그 버스 정류장을 어떤 특정한 장소이면서 구체적인 한 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t은 대체로 그 장소를 한 점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반면 on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도 여러 차례 등장했던 건데 면을 나타낼 때 그래서 그 면 중에서도 그 표면의 위쪽을 나타낼 때 이때 on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접촉이라고 하는 의미가 살짝 더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도로를 나타낼 때 도로와 관련되는 그런 장소를 나타낼 때 on을 씁니다. on Wall Street 이렇게 쓰죠. 그리고 교통수단을 얘기할 때도 전치사 on을 씁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그러면 on the bus 이렇게 쓰죠. 반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내부를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안쪽을 의미할 때 이때도 in을 쓰고 또 공간 중에서도 닫힌 공간을 얘기할 때 그때도 in을 씁니다. 그리고 장소 중에서 나머지 두 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큰 지역, 넓은 지역 이런 것을 얘기할 때도 전치사 in을 씁니다. 서울에서 그럴 때는 on 서울이라고 하면 안 되죠. in 서울, in Korea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 안에서라고 할 때도 in the room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전치사들이 모양이 다른 것은 나름 다 의미가 있고 쓰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다른 겁니다. 참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at과 on과 in은 장소 말고도 시간을 나타낼 때 그때도 이 at과 on과 in을 쓸 수 있습니다. at은 가장 작은 시간, 구체적인 시간, 시각을 나타낼 때 보통 at을 쓰죠. 3시에 라고 할 때는 at 3 o'clock 이렇게 쓰죠. 반면 on 같은 경우는 시간 중에서도 조금 더 긴 시간, 즉 하루 단위일 때 그래서 보통 요일 앞에 이런 on을 씁니다. on Friday,
on Christmas 이렇게 쓰죠. 그리고 in은 좀 긴 시간이라고 하면 하루를 넘어가면 다 긴 시간이죠. 그래서 4월 달에 그럴 때는 in Apri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 그러면 in 20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전치사라 하더라도 시간을 나타내는지 장소를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전치사들이 다 문장 속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전치사만 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 어떤 경우들은 전치사와 함께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in, out, on, off, up, down, over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전치사가 될 때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런 것들이 길이가 좀 짧죠. 그래서 이걸 문법용어로 소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 소사는 particle이라고 합니다. 입자, 알갱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문법용어로는 소사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는 중학교 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짧은 단어들이 전치사이고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이는 것이다. 그리고 전치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뒤에 명사 또는 명사 덩어리가 나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My summer days in Alaska. 알래스카에서의 나의 여름이네요. 여름방학을 알래스카에서 보낸 모양입니다.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전치사 중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in은 좀 넓은 장소 앞에 쓴다 그랬죠. 알래스카가 넓은 땅이니까 in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래스카는 미국의 그 50개 주 중에서 한 주이죠. 넓이로는 가장 큰 땅입니다. 북미 대륙의 북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극지방에 가깝기 때문에 겨울이 굉장히 춥고 또 여름에는 백야 현상이라고 해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죠. 원래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러시아가 미국에 이 땅을 팔아버렸죠. 그때 이 알래스카를 팔아버린 이 사건을 알래스카 퍼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땅에서 석유도 나오고 천연가스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굉장히 풍부한 천연 자원이 나와서 러시아가 아마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알래스카 얘기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I visited my uncle in Alaska. 지난번에도 우리 나왔던 것처럼 last summer는 모양으로 보면 명사 덩어리인데 문법적인 기능, 역할로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나는 알래스카에 있는 삼촌을 만났습니다. 방문했습니다. 인데 이것을 삼촌을 방문했는데 알래스카에서 삼촌을 방문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알래스카에 있는 삼촌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이 visit은 우리 자동사, 타동사 중에서는 타동사이죠. 그래서 바로 뒤에 목적어 나왔습니다. Can you guess the time in the picture?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사진을 한 장 보여주면서 사진 속에서 시간이 몇 시인지 guess 할 수 있겠습니까?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사진에 훤하게 대낮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It was actually 9 o'clock. 9시입니다. 밤 9시입니다. 훤히 보이는데 밤 9시니까 알래스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백야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재미난 문법 하나 배우고 갑시다. 여기에 첫머리에 나와 있는 이 it 지난번에도 살짝 나오긴 했지만 그때는 가볍게 언급했었고 오늘은 요 it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it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는 대명사, 그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라고 배웠었죠. 인칭 대명사라는 것이 꼭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동물을 지칭할 수도 있고 사물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름이 인칭 대명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it은 인칭 대명사가 아닌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인칭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인칭 대명사를 영어로는 personal pronoun이라고 하는데 비인칭 대명사라고 하려면 여기에다가 앞에다 im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impersonal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은 비인격적인 이런 뜻도 있지만 문법용어로 쓰일 때는 비인칭의 라는 뜻입니다. 비인칭 대명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가리키는 대상이 딱히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으면서 문법적으로 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는 그런 대명사.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수지만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걸 비인칭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리키는 대상이 없긴 하지만 이것을 막 써서는 안 되겠죠. 보통 이런 비인칭 대명사는 시간을 나타낼 때, 날짜를 나타낼 때, 요일이나 날씨나 명암이라는 것은 밝고 어두운 걸 말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나타낼 때도 있고 또 막연한 상황을 나타낼 때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그 막연한 상황,
딱히 어떤 한 단어로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그 막연한 주변 상황이나 상태를 얘기할 때 요럴 때도 쓰는 것이 비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비인칭 대명사 it은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비인칭 대명사이고 특별히 해석되지 않고 가리키는 것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문법 용어로는 비인칭 대명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따로 없다라고 해서 비지칭 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좀 더 많이 쓰는 그 비인칭 대명사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뭐 비인칭 목적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체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것들은 주어 자리에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큰 이름인 비인칭 대명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It was actually 9 p.m. 이라고 하면 그것이라고 하지 않고 시간이 9시였습니다. 여기 actually라고 하는 부사는 실제로라는 뜻이겠죠. 해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습니다. My uncle said, 우리 삼촌이 말씀하시기를 콤마 따옴표 들어가고 실제로 했던 말과 구분해주고 있죠. The sun doesn't set from May to July. 삼촌이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큰 따옴표 여기서부터 큰 따옴표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죠. 태양이 set이라고 하면 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동사 doesn't를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었죠. 지지 않는다. 이 지다의 반대말은 뜨다인데 뜨다는 영어로 rise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 5월부터 7월까지는 해가 지지 않는다. 여기 있는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 to라고 하는 전치사,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이겠죠.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는 해가 지지 않는다. So, 그래서 Alaska is the land of the midnight sun. 그래서 알래스카는 여기에 작은 따옴표 보이죠? 보통 이런 작은 따옴표는 제목이나 이름을 나타낼 때 또는 강조를 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midnight는 한밤중이라는 뜻이죠? 한밤중인데 태양, 한밤중이랑 태양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두 개를 같이 써서 한밤중에도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말이네요. 보통 이것이 알래스카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보통 이 북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뭐 핀란드나 아이슬란드 같은 그런 나라들은 여름철에 태양이 지지 않는 그런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동네를 The Land of the Midnight Sun이라고 부릅니다. One day, 어느 날, my uncle took me and my cousin Jimmy to the Alaska State Fair. 역시 이때 one day는 모양상으로는 명사구이지만 문법적인 기능과 역할로는 부사구이죠. 어느 날 우리 삼촌이 took는 tak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데려갔습니다. Me and my cousin. 여기 and라고 하는 것은 앞에 왼쪽에 있는 me와 오른쪽에 있는 my cousin을 연결하고 있겠죠. 나와 우리 사촌을 데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콤마 나왔는데 이 콤마는 왼쪽에 있는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같은 급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이것을 동격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동격의 콤마였습니다. 사촌인 지미를 알래스카 스테이트 페어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to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이죠. 전치사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어디로라는 뜻이겠죠. 참고로 여기에 있는 fair라고 하는 말이 형용사로 쓰이면 공정한, 공평한 이라는 뜻이고 방금 여기서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명사로 쓰이면 박람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의 박람회로 데려갔습니다. 대문자 쓴 걸로 봐서 고유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Jimmy signed up for the woodcutting game. 지미, 우리 사촌 지미는 sign up 했습니다. sign up 했다라는 얘기는 참가하다, 가입하다, 등록하다, 신청하다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평행상 등록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형이니까 등록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어디에 등록했냐면 나무 자르기 게임 이것을 위해 등록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야 참가를 할 수 있는 모양이죠. 지난번에 우리 나왔던 우리 ing 나왔습니다. ing 나오면 일단 판단을 해야죠. 컷 하면 자르다 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기다 ing형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자르기 대회, 자르기라는 명사형으로 해석되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로 볼 수 있겠네요. 문법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죠? People started cutting the wood fast. 사람들은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냐면 cutting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ing도 역시 자르기라고 하는 뜻의 명사처럼 해석되는 거니까 이것을 동명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나무를 자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자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여기에 fast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돌발 퀴즈. 이때 fast의
품사를 말하시오. 형용사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사이겠습니까? 해석을 해보면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나무를 빨리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이러니까 부사이겠죠? 그리고 부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은 생략해버려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했었죠? 문법적으로 큰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지워도 큰 문제 없죠? 그래서 부사가 확실하네요. 자, 그러면 이 fast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도 fast이고 부사도 fast, 즉 형용사와 부사의 모양이 같습니다. 이런 단어들 참 많죠. 이거 말고도 late, 늦은, 늦게, high, 높은, 높게, early, 이른, 일찍, right, 옳은, 옳게, wrong, 잘못된, 잘못되게 등등등 해서 많은 단어들이 형용사와 부사의 모양이 똑같은 그런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는 부사 fast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start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죠. 이 동사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당연히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방금 여기에 있는 이 커팅이 동명사라고 아까 했는데 이 동명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명사 자리, 즉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했었죠? 방금 이 자리에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동명사이네요. I cheered for him, but he didn't get the prize. 이때 cheer라고 하는 말은 응원하다, 환호하다, 뭐 힘을 북돋아주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는 간단하게 응원하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ed 붙었으니까 과거 시제이겠죠. 나는 그를 응원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사촌 지미이겠죠. 지미가 참가를 했으니까 그를 위해 내가 힘껏 응원을 해줬습니다. But he didn't get the prize.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등위 접속사 but이니까 절과 절을 끊어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내가 그를 열심히 응원을 했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할 거 없죠? It was hard. The wood was wet. Jimmy said. 그것은 힘들었고요. 나무는 젖었고요. 지미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서 열심히 나무를 톱질했던 그거 말하겠죠. 참고로 여기에 hard가 단단한, 딱딱한 이란 뜻도 있고 어려운, 힘든 이란 뜻도 있는데 방금 여기서는 어렵다, 힘들다 라는 뜻이겠죠. 나무가 젖었다라고 했는데 나무가 젖으면 아마 톱질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미가 말했습니다. 여기 Jimmy said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he said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said Jimmy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반면 said he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We got hungry. 우리는 배가 고팠고 so we went to the food court. 여기 food court라고 하는 말은 우리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말이죠. 백화점이나 어떤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여러 식당들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그런 곳이 food court이죠. food court로 갔습니다. We got hungry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동사를 써서 we were hungry라고 해도 되는데 we were hungry라고 하게 되면 그냥 배가 고팠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got이라고 하게 되면 상태 중에서도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였는데 배가 고픈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got을 쓰거나 아니면 비슷한 말로 became 같은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졌고 그래서 푸드코트로 갔습니다. 역시 과거 시제,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죠. 등위 접속사 so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We had salmon sandwiches. 우리는 연어 샌드위치를 had. 이때 had는 have의 과거형인데 have는 가지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그 뜻 말고도 먹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서는 먹었다. 연어 샌드위치를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They were very new to me. 이때 they라는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죠. 항상 멀리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바로 앞문장에서 나왔던 salmon sandwich, 연어 샌드위치 그것들은 아주 새로웠습니다. 나에게는 새로웠습니다. 이때 to도 역시 방향을 나타내는 어디에게 누구누구에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였습니다. 평소에 연어 샌드위치를 잘 먹어보지 않은 상태였었으니까 나에게는 새로웠었다 라는 얘기겠죠. At home, 집에서 I usually put ham and cheese in sandwiches, not salmon. 나는 주로 같은 이런 말은 부사이겠죠. 놓습니다. 햄과 치즈를 넣습니다. 샌드위치 안에다가 아까도 나왔던 전치사 in은 장소, 공간을 나타낼 때는 안이라는 의미죠. 샌드위치 안에다가 보통은 햄이나 치즈를 주로 넣습니다. 연어가 아니라 여기는 at home은 집에서라고 하는 부사구이죠. 이렇게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을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앞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콧바늘 찍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usually 같은 것을 부사 중에서도 빈번한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를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빈도부사는 대체로 일반 동사 앞에 위치시키거나 아니면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 뒤에 위치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항상 그 자리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두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역시 부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위치 이동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They were tasty because the salmon was so fresh. 이때 they가 가리키는 것도 역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연어 샌드위치이겠죠. 연어 샌드위치는 tasty 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연어가 너무 신선해서 맛있었습니다. 자, 이 문장 속에서 오늘 중요한 문법이 하나 등장해서, 자, 이 because라고 하는 거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접속사이겠죠? 접속사라고 부를 수 있으면 일단 여러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접속사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접속사, 그 중에서 and라든지 or이라든지 so 같은 그런 접속사가 있었죠. 그 접속사는 이 접속사의 한 종류입니다. 접속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구분을 합니다. 접속사라는 말은 두 개를 연결하고 이어준다라는 뜻인데, 등위 접속사든 종속 접속사든 이어준다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등위 접속사는 이 왼쪽 덩어리와 오른쪽 덩어리를 붙여줄 때 이 두 개의 덩어리가 동등하고 대등합니다. 문법적으로 동등하고 대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왼쪽에 명사가 나오면 오른쪽에도 명사가 나와야 되고, 왼쪽에 구가 나오면 오른쪽에도 구가 나오고, 왼쪽에 절이 나오면 오른쪽에도 절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왼쪽 오른쪽에 있는 정보는 대등한 위치에 있는 동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생략하거나 없애거나 자리를 바꾸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덩어리는 같은 덩어리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반면 이 종속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덩어리와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를 연결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왼쪽과 오른쪽의 덩어리의 정보의 중요성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왼쪽에 있는 절과 오른쪽에 있는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절이 동등한 수준이 아니고, 하나는 주절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주절을 영어로는 main clause라고 하고 종속절을 영어로는 dependent clause라고 합니다. clause가 뭔지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다, 그죠? 절인데, 절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그 의미 덩어리입니다. 근데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의미 덩어리인데 하나는 main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주절이 있고 그 주절에 의존하는 역할을 하는 절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주절과 종속절 사이에 여기에 이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이 접속사는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접속사의 이름을 이름하여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한 단계 더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연결할 때 그 뒤쪽에 있는 이 종속절도 명사절이 오는 경우도 있고 부사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 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사절은 우리 부사의 특징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생략이 가능하고 또 이동이 가능하다. 우리 부사 배울 때 부사 없애버려도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랬죠? 그리고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부사의 특징인데, 이 뒤쪽에 나오는 절인데 이 절 전체를 이동하거나 생략할 수 있을 때 이런 것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반면 명사절은 우리 예전에 명사의 특징을 한번 배운 적이 있었다, 그죠? 명사절은 함부로 없애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명사는 특히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오는 것이 명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이 절 전체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있으면 이것은 명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속 접속사 중에서는 크게 명사절 접속사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 부사절 접속사로 부르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이상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고,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종속 접속사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종속 접속사는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 준다.
그리고 이 종속절은 명사절, 부사절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물론 이제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건 또 다른 문법 개념으로 나중에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이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because가 접속사이고 앞에 있는 절인데 이 앞에 있는 절이 주절이죠. main clause였고 뒤쪽에 있는 절이 종속절이었습니다. 연어 샌드위치가 맛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문장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because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연어가 너무 신선했기 때문에 맛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방금 여기에 있는 the salmon was so fresh이라고 하는 이 종속절 부분은 명사절일까요? 아니면 부사절일까요? 이거 한번 판단해 봅시다. The salmon was so fresh 부분을 통째로 지워버린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죠? 앞에 있는 주절만 가지고도 문장이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명사절이 될 수가 없는 게 주어 자리도 아니고 목적어 자리도 아니고 보어 자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앞에 있는 they were tasty만 가지고 주어, 동사, 보어 이미 문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온전한 덩어리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이 절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가 아니면 명사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because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이고 접속사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이고 그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종속 접속사 중에 종류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만 하더라도 because 말고 as라고 하는 접속사도 있고 since라고 하는 접속사도 있고 또 있습니다. because나 as나 since나 때문에라고 하는 뜻이긴 한데 약간 사용하는 것이 좀 다르긴 합니다. because와 as와 since의 차이에 대해서는 2학년 이후에나 다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품사 중에서도 이 접속사가 중학교 문법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접속사가 있어야 문장의 길이를 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들은 대체로 짧죠. 근데 2학년, 3학년 넘어가면 문장이 점점점 길어지는데 문장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그 문장 속에 접속사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접속사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등위 접속사가 자주 나왔지만 중학교 2학년 이상의 문법 시험에서는 종속 접속사가 훨씬 더 자주 나오고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아주 일부분 빙산의 일각을 여러분들이 하나 배운 겁니다. 앞으로 접속사 나올 때마다 이것이 등위 접속사인지 종속 접속사인지 또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명사절을 붙여주는 건지 부사절을 붙여주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then went to the giant vegetable contest. 역시 giant vegetable contest가 대문자로 써서 고유명사인 것을 알 수 있죠. 큰 야채 대회.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는 화자인 나와 그리고 사촌 지미 그리고 삼촌을 말하겠죠. 우리는 여기로 갔습니다. 이때 then은 뭐 그러고 나서라는 뜻이겠죠. 참고로 이 then을 문장 앞에 Then we went to the giant vegetable contest.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문장 가운데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문 뒤에 이렇게 쓰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 강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흐름, 순서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then이 앞에 갔을 텐데 그렇게 순서가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경우일 때는 이렇게 가운데 끼워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자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부사의 특징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 갔습니다. All the vegetables were huge. 모든 야채들이 huge, 컸습니다. 이 large라고 하는 말을 써도 되고 아니면 big이라고 하는 말을 써도 되는데 huge라고 쓰게 되면 거대하다, 어마어마했다, 크기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형용사이겠죠. 정말 컸습니다. My uncle entered the contest with his pumpkin. 우리 삼촌도 참가했습니다. enter는 들어가다인데 좀 더 엄밀하게는 어디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enter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데 enter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the contest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가 목적어로 바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대회에 참가했다. 그러니까 in이라든지 아니면 into 같은 이런 전치사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enter가 타동사이고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을 같은 걸로 해석되지 않는데 이게 왜 목적어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에서 자동사, 타동사 할 때 이 타동사와
그리고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올 때 한국어로 을로 해석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동사와 목적어는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바로 목적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read라고 하는 행위를 했고 그 행위의 대상이 book이 되는 거고 buy라고 하는 행위를 했고 그 행위의 대상이 car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방금 여기서는 enter 어디에 들어갔다라는 행위를 했고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contest이기 때문에 역시 타동사와 목적어의 관계에 일치합니다. 우리 삼촌은 대회에 참가했는데 with 뭐뭐를 가지고 라는 뜻의 전치사이죠. 삼촌이 직접 기른 호박을 가지고 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It was bigger than a pig. 이때 it 그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삼촌이 가지고 갔던 그 pumpkin, 호박을 말하겠죠? 대명사입니다. 그 호박은 컸습니다. 이 돼지보다도 더 컸습니다. 이번 단원의 두 번째 문법, bigger 부분을 또 설명하고 가죠. 우리가 예전에 동사라고 하는 것이 모양이 변한다라고 했었죠. 동사가 모양이 바뀌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을 달리 표현하고 싶을 때 또 상이나 형을 바꾸고 싶을 때 여기 형이라고 하면 우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또 수가 달라질 때 이런 것도 동사가 모양이 바뀌는 데 영향을 미치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또 복수일 때 동사의 모양이 바뀝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 중에서 형용사와 부사도 모양이 바뀝니다. 형용사와 부사가 모양이 바뀌는 것은 급을 달리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모양을 바꿉니다. 근데 복잡하지는 않고 세 가지 급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egree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 가지 급은 원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용사나 부사의 모양을 바꿔서 급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원급, 비교급,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형용사, 부사의 모양을 바꾸는데 대부분은 규칙적으로 모양이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원급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외울 것도 없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형용사, 부사가 다 기본적으로는 원급입니다. 이 원급의 형용사, 부사에다가 비교급을 만들어 주려면 er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최상급을 만들어 주려면 est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전에 배웠었던 fast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있다고 했을 때 빠른 이란 뜻이죠. 빠르다, 빠른인데 그러면 비교급을 만든다는 얘기는 더 빠른, 급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더 빠른, 이럴 때는 faster가 되는 것이고 가장 빠른, 이것이 최상급인데 이럴 때는 fast에다가 est를 붙여서 fastest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최상급을 만들 때는 앞에 정관사 더를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형용사 부사를 항상 est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비교급을 만들 때 more을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기도 하고 또 최상급을 만들 때는 mo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important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죠. 중요한이라고 하는 뜻인데 important의 비교급은 more important, 최상급은 most important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est를 붙이고 언제 more most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드냐 궁금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음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 1음절인 형용사 부사 1음절이라는 얘기는 모음이 한 번 등장하는 겁니다. 대체로 짧은 단어들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쓴 것처럼 이런 짧은 단어들 모음이 한 번 등장하는 이런 단어들은 대체로 e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듭니다. 2음절 단어가 있고 또 3음절 단어가 있는데 3음절 단어는 모음이 3번 이상 나온다라는 거니까 대체로 길이가 긴 단어들이겠죠. 3음절 이상의 단어들은 대체로 more, most를 통해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반면 2음절인 단어들, 적당한 길이의 이 2음절 단어 중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e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more,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empt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empty의 비교급은 emptier 이라고 하는 것도 되고 또는 more empty도 되고 또 angry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비교급이 angrier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more angry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음절에 있는 단어들이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 있죠. est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 모든 단어의 비교급, 최상급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단어, 이름절인 단어들은 대체로 ER, E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든다. 그리고 아주 긴 단어, 3음절 이상의 단어들은 대체로 more,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든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단어들은 별도로 나올 때마다 외울 수밖에 없는데 최근의 경향들은 이 ER, EST와 more, most가 둘 다 가능한 경우에 영어권에서는 more,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선호되고 있기는 합니다. 점점 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동사가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형용사나 부사도 급을 달리하기 위해서 모양을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한다. 그리고 비교급, 최상급은 대체로 ER, EST를 붙여서 만든다. 방금 같은 경우 it was big 이라고 하는 단어 big에다가 ER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었죠. 이렇게 모음이 한 개 나오고 자음 한 개 나오는 이런 짧은 단어들은 끝에 자음을 한 번 더 붙이고 ER을 붙입니다. 그리고 비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than 같은 말을 집어넣어서 than이 뭐뭐보다 라는 뜻이죠. 돼지보다 더 컸습니다. 크다가 아니고 더 컸습니다 라고 해석해야죠. 그러면 비교급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비교급, 최상급 자주 나올 테니까 나올 때 다시 공부하도록 합시다. The crops get about 20 hours of sunlight a day during summer. 이 곡물들은, 농산물들은 받습니다. 하고 나서 about이 나오는데 이 about은 전치사일까요? 부사일까요? about은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단어인데 방금 여기에서는 부사입니다. 전치사로 쓰였다면 뭐뭐에 관한, 관해서, 대해서라는 뜻인데 부사로 썼을 때는 대략, 약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 한 20시간 정도의 햇볕을 받습니다. 햇빛 20시간 가까이를 받습니다. A day, 이때 a는 하루라는 뜻이 또 있지만 per의 뜻으로 하루당, 하루마다 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햇볕을 20시간 가까이 받습니다. 하고 나서 during summer, 여름 동안에는 이때 during도 역시 전치사입니다.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름 동안에는 해가 지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햇볕을 20시간가량 받습니다. So, 그래서 부사 they grow bigger and sweeter. 그들은 이라고 할 때 그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the crop을 말하겠죠. 자랍니다. big에다가 er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었고 sweet에다가 er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 왼쪽 오른쪽 동일한 걸 연결해야 되니까 더 크게 더 달게 자랍니다. 더 맛있어지고 크기도 더 커지는 모양입니다. 라고 우리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When we left the fair at 10 p.m. it was not so dark. 자, 이 문장이 정말 재미있는 문장이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들이 총집결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자, 일단 이때 when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when은 접속사 when입니다. 접속사라는 얘기는 뭔가를 붙여준다는 얘기인데 뭘 붙여주는지를 찾아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한 개의 절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의 절과 절을 붙여주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걸로는 등위 접속사가 있고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방금 여기서는 뭘까요? 정답은 종속 접속사였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등위 접속사는 and라든지 or이라든지 so라든지 but 이 정도 수준에서 중학교에서는 보면 되고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긴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대체로 다 종속 접속사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방금 여기에 있는 이 종속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것이고 그러면 접속사 바로 뒤쪽에 있는 절이 종속절이고 여기에 있는 이 절, it was not so dark가 주절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뒤쪽에 있는 이 절은 명사절일까요? 아니면 부사절일까요? 근데 사실은 답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리가 바뀌었죠. 원래는 it was not so dark when we left the fair at 10 p.m.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을 통째로 앞으로 자리를 옮겼죠.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는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we left the fair at 10 p.m. 이 부분은 절 중에서도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의 특징은 자리 바꿀 수 있고 생략해도 괜찮다 그랬죠. 그럼 한번 생략해 볼까요? when부터 여기 10 p.m.까지를 통째로 없애버렸을 때 it was not so dark만 가지고도 문장이 될 수 있죠.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역시 부사절이 맞네요. 자리도 바뀌었고 생략해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이 when을 다른 이름으로는 부사절 접속사
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배웠던 것은 because라고 해서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이유를 나타내는 거였죠. 그러면 이 when은 이유가 아니라 이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해석을 할 때는 뭐뭐뭐뭐 할 때 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박람회를 10시에 떠났을 때 It was not so dark.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퀴즈. 여기에 있는 이 it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it은 그것은 그 박람회를 가리키는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아니죠. 방금 여기서는 밝고 어두운 명암을 나타내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개념으로는 비인칭 대명사. 한번 배우고 나니까 익숙하죠? 그렇게 어둡지 않았다라고 하고 주어 it은 특별히 해석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 문장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문법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또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벌써 중학교 2학년 수준은 충분히 되는 겁니다. It was a fun day.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이때 it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인칭 대명사로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이 멋진 하루를 보냈던 이 자이언트 베지터블 컨테스트도 가고 페어도 가고 했던 이 하루를 가리키는 일반 대명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선생님이 알려줄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비인칭 대명사다라고 하면 비인칭 대명사로 보면 되는 것이고 일반 대명사다라고 하면 그냥 대명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멋지고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네요. 그리고 여기에 fun이라고 하는 말은 재미있는 흥미로운인데 이거랑 비슷한 형용사 중에 funny가 있습니다. funny는 깔깔대고 웃기는 이라는 뜻이고 웃기는 하루를 보낸 게 아니죠. 개그 프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흥미있는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다. 그럴 때는 fun을 씁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은 접속사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보다는 이제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종속 접속사는 절과 절을 이어주는 것인데 그 뒤쪽에 있는 이 절이 종속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속절에는 명사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사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오늘은 부사절이 나오는 경우를 봤었죠. 그리고 그 종속 접속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도 배웠고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when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because와 when 뒤에 나오는 이 종속절은 지금까지는 부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고 when은 뭐뭐 할 때 라는 뜻으로 해석됐었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형용사 부사도 모양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었고 이것을 이름하여 비교급이라고 불렀습니다. 비교급은 대체로 er를 붙이고 그리고 비교급에서 한 단계 더 급을 달리한 최상급은 est를 붙여서 표현을 한다. 그리고 어떤 것은 비교급을 만들 때 more 또는 most를 붙이기도 한다. 그래서 언제 est를 붙이고 언제 more, most를 붙이는지는 단어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체로 긴 단어들은 more, most, 짧은 단어들은 e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든다.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운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문법 지식으로 삼길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